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에 앞서서 먼저 앞에 이야기했던 이 메리츠 금융 관련 이야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깜짝 발표라고 하기는 했지만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고 시기적으로만 이제 깜짝 발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KB금융지주도 이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번 메리츠 금융지주의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저도 뭐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격하게 반응을 보였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울리는 메시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작년도 그렇지만 지금 LG엔솔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LG화학 주주분들은 그거 보면 굉장히 속이 터지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쪼개가지고 상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이 자꾸 됐는데 여기는 지금 정반대인 거란 말이에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합병을 해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런 기업이 또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이런 희소성이 좀 환호하는 것 같은데 결국 주주 가치를 제고하면 어쨌든 시장은 좀 굉장히 좀 격하게 그런 걸 또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이번에 어떤 일련의 이런 이벤트들은 어쨌든 이제 다른 좀 큰 기업들한테도 좀 그런 어떤 좀 메시지를 주는. 그러니까 사실 주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자꾸 주주 가치가 너무 훼손되다 보니까 할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으면 또 좋겠다라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기업 가치 분석은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한가 여부를 떠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지금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뭐 남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자꾸 발생을 하면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들은 좀 개인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00선 목전에 두고 이 지지부진한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매수 국면 이야기 나오는데 당분간 조정 불가피할까요? 일단 이제 코스피가 이제 저희 당사 기준으로 PBR이 한 2,585 정도, 한 2,600 정도가 한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수출이 좀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500 목전까지 한번 왔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 또 거기서 좀 안 좋았던 게 중국의 코로나가 갑자기 또 재확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2,400까지 밀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이제 코로나 중국의 좀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증시가 2,400까지 좀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여기서 또 무너지거나 그럴 만한 뭐 이벤트가 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2,400에서 한 2,600, 뭐 오르면 한 2,600 정도의 그런 흔히 좀 박스피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금통이 24일 날 예정이 돼 있죠. 뭐 여기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월 FOMC에서는 이제 빅 스텝 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뭐 최종 금리 수준 어떻게 예상하시고 좀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금통위에서는 이번 많은 분들이 0.25% 인상을 거의 대부분 전망하셨더라고요. 원래 이제 0.5인데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또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심각하게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좀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일단 좀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안 꺾였으면 빅스텝을 밟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환율이 1,350원, 한때 뭐 1,31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안정감 찾았고 또 오늘 발표됐던 최근에 좀 발표됐던 그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이건 뭐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물가가 좀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강달러 현상이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굳이 뭐 너무 또 빅스텝으로 그러니까 금리 차 때문에 좀 밟을 이유는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0.25% 정도 아마 인상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정도 인상폭은 또 시장이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들의 피벗은 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요 중앙은행들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 성장주 다시금 이제 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성장주들 좀 다시 바라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좀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걸로 이제 대표되는데 다만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꺾이고 또 지금 중국이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성장률 둔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인터넷 기업들한테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이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이 좀 정체될 때 10년물 금리가 꺾이면서
인터넷 기업들의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는데 다만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되는 과정에서 예. 인터넷 기업들 특히 또 광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예. 구조적 성장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이제 플랫폼이나 게임 같은 성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형 게임사가 좀 낫지 않을까. 만약 선택을 게임사요. 한다면 왜냐하면 12월 2일에 뭐 크래프톤도 신작 게임이 나오지만 내년에 좀 기다렸던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게임사 위주로 좀 한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옴시티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였었죠. 요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주들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인데 뭐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시장을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그 네옴시티 수혜주를 딱 이걸로 꼽는 것 같아요. 굴삭기다. 딱 그거 같아요. 네, 오늘 뭐 대창단조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폭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건설은 누가 따낼지 모르지만 예. 결국 이거죠. 아, 누가 따내든 간에 굴삭긴 필요할 거 아니까. 약간 이제 이런 좀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건자재 쪽으로 좀 이제 옮겨 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네옴시티가 이제 제2의 중동 뭐 붐이 좀 붐이다.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될 건요. MOU는 수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MOU 하고 나서 분명히 수주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예. 안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는 이미 한 번 다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펴야 될 게 무조건 낙관론이 아니라 수주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원희룡 장관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12월에 좀 수주 나올 것 같다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전자공시로 수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업체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네옴시티 관련주니까 몇 년 좋겠지 이런 투자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2,400 밑으로까지는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연말 랠리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뭐 어쨌든 현재 이제 월드컵 개막과 함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도 좀 네.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투자 전략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V자 반등 나오면 좋지만 그건 좀 사실 쉽지 않고 또 예. 경기 침체나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이제 그 과정을 좀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좀 박스피가 예상이 돼요. 한 2,400에서 예. 2,600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는 좀 경기가 돌아설 거라 보는 게 아마 중국이 3월에 전인대 끝나면 새 지도부 나오면서 예. 제로 코로나를 좀 많이 완화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또 내년 3월이면 미국이 아마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나가는 거죠. 그럼 통화 정책 쪽도 이제 약간 완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약세장은 끝났다고 보는데 바로 V자 반등이 아니라 한 2, 3개월 정도는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처럼 흔들릴 때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오르는 날은 좀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여전히 좀 많이 못 오른 뭐 반도체나 예. 자동차 같이 좀 부진했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도체나 자동차주 쪽 한번 지켜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